완성차 4,000대를 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화물선이 한국 시각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부근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24명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기관실에 있는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해상 현대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사고에 정부는 담당 경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측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처에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에는 임명과 지명 철회 가운데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에도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풀지가 변수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파상 공세와 함께 후보자 부인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 간 갈등이 격화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인사검증 책임론과 전면 인적 쇄신 압박 등이 예상됩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지고 특수부가 총동원되면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논란은 검찰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량이 넉 달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주액도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유조선 주문이 몰리면서 조선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차량 운반선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됐습니다. 선원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한국인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각 어제 오후 2시 40분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현대글로비스의 차량 운반선 골든레이오. 주랑 1시간 반만 브런즈윅 항에서 1.6km 떨어진 지점 해상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체가 좌연으로 80도가량 기울었습니다. 탑승선원 24명 중 20명이 구조됐습니다. 한국인 6명과 필리핀인 13명, 미국인 도선사 1명 등입니다. 외교부는 기관실에 근무하는 나머지 한국인 선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면서 기관실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지 영사관 측이 전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도 트윗에서 이들 4명에 대한 구조작업 진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과 협조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7년 건조된 골든레이오는 7만 1,000여 톤급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차량 4,000여 대를 선적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유출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브런즈윅 항의 선박 운항은 중지됐습니다. 선박 정보업체 베슬파인더에 따르면 골든레이오는 현지 시간 9일 오후 7시쯤 볼티모어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자, 무엇보다 현재 구조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가 YT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와 불길 그것은 지금 다 그거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화재는 예. 그러니까 진압이 된 상태죠? 육안으로는 불길과 연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제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200m가 넘는 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수심이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넘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강하고 바닷가가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 더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경비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침몰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체 진입이 좀 어려운 상태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체 안정화 작업을 시킨 후 구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인 4명의 생사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사고가 난 이후에 그분들하고 또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선원 20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이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예. 현재 어떻습니까? 선원들은 다 한 분이 간단하게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그분은 병원에 갔다 와서 치료받고 다 일단 병원에 퇴원한 상태고요. 한국인 6분들은 다 지금 다 잘 해양 경비대 안내를 받아서 식사하고 잠시 쉬는 곳을 거친 후에 조금 저녁에는 마련한 호텔로 그렇게 옮겨갈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6명의 임명 여부와 시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오늘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여부를 언제 발표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지만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을 넘겨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도 관심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냐 지명 철회냐에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 검찰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신호 기자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는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안건 처리를 법무부 장관 거취에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국정조사나 특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파상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주는 등 문 대통령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고 핵심 참모들의 경질을 통한 전면적 인적 쇄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후보자 중심으로 계획했던 사법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검찰의 정치 개입 비판 여론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버리는 대신 사법개혁을 가져가는 상황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이 경우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합니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6명 중에서 조국 후보자만 빼고 다른 후보자들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길게 끌어서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 보류 카드는 사실상 선택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의 형태로 직접 발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진행된 유례없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각에선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를 재판에 넘길 때까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신속한 압수수색에 이어 조사 없는 기소회까지 이르자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건너뛴 데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주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총동원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검찰 조직에서 미투 운동을 일으켰던 서지현 검사는 SNS 게시글을 통해 이례적인 절차만 봐도 의미를 알 수 있다며 정치검찰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검찰이 내부 문제엔 나서지 않고 특정 사건만 파헤치고 있다며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검찰은 갑작스러운 청문회 일정과 공소시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가 받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지난 6일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씨를 조사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밀을 밖으로 유출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관련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국내 갈등 상황을 일본 언론들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관련 상황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보이콧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게재된 사설은 지난달 초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한 2건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익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례적으로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설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조선일보 등의 일본어판 제목이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딸의 부정입학 등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조선일보가 일본어판 사설을 스스로 규제한 것이라면 매우 아쉽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검찰과 청와대 전면 대결이라는 제목을 뽑아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주로 가벼운 정보 프로그램에서 관련 소식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ただ今の政権自分の都合のいいことばっかり言ってますからね本当にそうなのかね原稿不一致ですからね分かりませんよ。そうですか。 보수 우익 성향의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강 건너 불구경식 보도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워 결국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고수하는 아베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スキャンダルへの目をそらすため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こうした見方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んでしょうか。まず他国のこれ内政状況だ、あるいは指導者の意図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は控えるべき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똘똘 뭉쳐 일본에 대항하는 분위기에 최근 한국 내부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한국 정치권과 여론의 분열 상황이 장기화해 일본 제품 불매나 여행 보이콧이 유야무야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나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장 씨의 지인 30대 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장 씨는 피의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당시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장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아들의 음주운전 무마 시도와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 장제원 의원이 책임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음주운전도 모자라 피해자 회유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한 달여 만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젯밤 10시 반쯤 광화문 광장에 조립식 천막 3개동을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5일 태풍 북상 때 비 피해를 우려해 천막을 철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천막 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시청 관계자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태풍이 가니 또다시 가을 장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출근길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만 낮 동안에도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강한 비구름은 제주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의 많게는 1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중부 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9도, 대구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석 당일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거센 비바람 속에서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던 소방관들이 운전자인 엄마와 6살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휴무일 결혼식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사고를 발견한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한 사람이 운전석에서 여성을 구조하는 사이 다른 일행은 도로에 서서 다른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고 또 다른 일행까지 구조 작업을 거듭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2차 사고 위험까지 컸던 주말 오전. 세 사람은 여성 운전자와 6살 난 아들을 구조해 자신들 차량으로 옮겨 응급처치까지 했습니다. 저희 차로 이제 뒷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그러니까 구급대원 오기 전까지 이제 제 차에 있던 이제 구급 그 가방을 제가 좀 평소 때도 들고 다니거든요. 네. 모자는 조금 뒤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모자를 구한 세 사람은 모두 소방관으로 휴무일에 함께 결혼식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쫄딱 다 젖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 아이고 왜 이래 어디 갔다 왔냐고, 왜 다 어디 뭐 태풍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주말 저녁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30대 남성을 해경이 찾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에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남성은 휴일 오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한림항에서 어선이 바닷속 퇴적물에 걸려 멈췄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선박을 띄울 수 있는 공기주머니를 설치합니다. 배에는 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해경이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통발을 치다가 다친 베트남 국적의 선원 32살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통발을 물속에 던지다가 줄이 다리에 감겨서 선체 구조물에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5층짜리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객실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옆방에 있던 투숙객 30대 문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불에 탄 객실에 대해 날이 밝는 대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수주량이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유조선 주문이 몰리면서 조선산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전 세계 선박 발주 100만 CGT 중에
한국은 73.5%에 달하는 73만 5천 CGT를 달성했습니다. CGT는 표준화물 환산 톤수로 LNG 운반선 같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할 때 가산치를 주어 수주량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최다 수주량을 기록했습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발주 물량 3척을 모두 수주했고 탱커 14척 중 13척을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수주 금액은 한국이 113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09억 3천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8월까지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전체 발주량의 34.9%인 464만 CGT를 수주해 중국 502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8월까지 발주된 선박 가운데 LNG 운반선은 27척 가운데 24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17척 가운데 10척을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주 쪽은 8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다시 수주량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가도 많이 예전보다 올라갔고 환율도 또 도와주고 있는 면이 있어서 수익성 개선세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산업 고용도 지난해 8월 10만 5천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늘어나 지난 8월 11만 명대로 회복했습니다. 또 앞으로 러시아와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되고 있어 조선산업이 불황에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선천성 난청으로 소리를 듣지 못했던 초등학생 자매가 청력을 되찾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화호 수술과 함께 언어 재활 치료를 통해 청각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다은이는 4살 때 고도 난청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동생 다경이도 난청으로 판명됐고 청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언니와 동생 모두 4살과 7살 때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와우가 잘 들리니까 지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청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소극적이고 위축됐었지만 지금은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졌습니다. 안 들렸을 때 뭐가 제일 불편했었어요? 뭔가 꼼꼼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활짝 핀 느낌.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로도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인공와우라는 장치를 삽입해 정기적 자극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는 갓난 아이가 새로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적어도 2년 이상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언어 능력을 보면 보통 애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다은이 다경이는 95% 이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균치보다 더 좋은 영역도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도 수술과 재활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극복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통신사의 후원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다은이 다경이를 비롯해 270여 명이 청각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올해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65살 이상 등 전 국민의 27%가 해당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18일까지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합니다. 무단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풍성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례 음식과 흥겨운 공연 등으로 다 함께 넉넉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한마음 봉사인데요.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명태전을 붙이고 수정과도 담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듬뿍 담은 명절 음식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자 저희 강진군 자원봉사단체에서 소박하지만 조그만한 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맛깔스러운 음식 10여 가지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 12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모국의 전통 옷을 입고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흥겨운 노래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송편을 빚으면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연고가 없는 어르신 등을 위해 찾아가는 노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한 지 벌써 27년째입니다. 흥겨운 노래로 어려운 복지시설의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에 순수한 직장인들이 추석을 맞아 536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과 훈훈한 봉사가 이어지면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이웃도 넉넉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창단 이후 첫 가을 야구를 노리는 프로야구 KT가 선두 SK를 꺾었습니다. NC와 공동 5위에 오르면서 가을 잔치 막차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 희생 플라이로 첫 타점을 올린 강백호가 3회 우전 안타로 2타점째를 기록합니다. 3대0으로 앞서가던 4회는 김민혁이 좌전 적시타로 2점을 보탭니다. KT는 두 선수가 4타점을 합작하고 선발 투수 쿠에바스가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14경기를 남기고 NC와 공동 5위를 이뤄 치열한 가을 잔치 막차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It's an honor for me to be able to help the team that way. I have to be thankful with the guys for being playing hard every single day. NC는 삼성의 9대4로 져 KT의 동료를 허용했습니다. 키움 박병호가 닷새 만에 시즌 31호 대포를 쏘아올립니다. 홈런 2위 센지도 28화치를 그린 키움은 기아의 13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정우도 안타 4개를 몰아쳐 최다 안타 1위를 질주한 가운데 3연승을 기록한 키움은 LG의 덜미를 잡힌 두산과 승차 없는 3위가 됐습니다. LG 켈리는 최고 시속 150km 직구를 앞세워 두산전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최다 22번째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13승째를 따냈습니다. 최하위 롯데는 민병헌의 석점 홈런을 포함해 모처럼 타선이 폭발하면서 하나를 꺾고 화려한 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야구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3위 결정전에서 한 점 차로 끌려가던 9회 이주영이 역전 투런 홈런을 날려 호주를 6대5로 꺾었습니다. 대표팀은 2015년 일본 대회 3위, 2017년 캐나다 대회 준우승에 이어서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완성차 4,000대를 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화물선이 한국 시각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부근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24명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기관실에 있는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해상 현대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사고에 정부는 담당 경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측도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처에 나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에는 임명과 지명 철회 가운데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정치 개입 논란에도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풀지가 변수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 사고를 낸 뒤 금품을 건네려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다른 당들은 장 의원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화물선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돼 우리 국민 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떨어진 해상에서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가 왼쪽으로 80도가량 기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명은 구조됐고 우리 국민 4명이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선박이 해안에서 전도된 이후 선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구조 작업에 일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미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주재 김영준 총영사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연기와 불길 그것은 지금 다 그거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육안으로는 불길과 연기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이제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배가 200m가 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넘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강하고 바닷가가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경비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체 진입이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체 안정화 작업을 시킨 후 구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인 4명의 생사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사고가 난 이후에 그분들하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통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선원 20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이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선원들은 다 한 분이 간단하게 손가락을 다치셨는데 그분은 병원에 갔다 와서 치료받고 다 일단 병원에 퇴원한 상태고요. 한국인 6분들은 다 지금 해양 경비대 안내를 받아서 식사하고 잠시 쉬는 곳을 거친 후에 조금 저녁에는 마련한 호텔로 그렇게 옮겨갈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문회 직후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 기소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상황, 야당의 반발, 여론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는 정말로 정해진 게 없고 언제 한다고 시기를 못 받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사실상 정해진 절차라고 보던 청와대 내부 기류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고심이 깊다는 건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통령 스스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 개입이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본인의 흠결은 드러난 게 없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기소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경우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물러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 임명이냐 지명 철회냐는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가운데 이번 주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기는 월요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는 SNS 게시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 뜻이 명확해졌다며 정치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SNS 게시글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이 노골적이라며 유독 특정 고발 사건에 대해서만 정의를 외치며 파헤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놓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검색어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정치적 의견 표면이란 의견도 있지만 일부 세력이 특정 검색어를 다수의 의견처럼 몰고 가면서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실시간 검색어 전쟁으로 뜨겁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발표 직후부터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집한 지지자들이 조국 힘내세요란 문구를 실검에 올리자고 의견을 모았고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곧바로 반대 진영의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늦은 오후엔 사퇴하세요가 힘내세요에 이어 2위까지 차고 올랐습니다. 실검 띄우기는 이후 언론과 검찰에 대한 비난으로 번져 한국 언론 사망, 보고 있다 정치검찰 같은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실검 장악이 가능했던 건 순위가 절대적 입력량이 아닌 상대적 증가율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구를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검색하면 상위권에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특정 시점 대비 그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지금처럼 정치적 검색어가 오를 때입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실검에 뜬 인물이나 사건 관련 뉴스를 찾아본다고 답할 정도로 실검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더라도 검색어에 그런 키워드들이 뜨고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기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점을 이용해 특정 세력이 여론 왜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이 왜곡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 데이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여론이 과연 이제 다수의 의견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검 띄우기는 드루킹 사건으로 잘 알려진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돌리는 불법적인 요소도 없어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객관적인 여론 지표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는 휴일에도 나란히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며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적격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밀란 수준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언제 조국 장관 임명을 발표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청 회의까지 열면서 민심과 향후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여론몰이식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사실상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에 저항하려는 뻔한 수라면서 검찰이 명분을 만들어준 만큼 한시라도 빨리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모았고요. 그 입장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큰 변화 없습니다. 큰 변화 없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임명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거라며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밖에. 조국 후보자 관련 이딴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 이력이 가짜로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지원하면서 서류 지출에 첨부하는 서류로 이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문회가 끝났지만 이처럼 장외 전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 달간 전국을 빨아들인 조국 블랙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가까이는 정기국회, 멀리는 내년 총선 판도까지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장 의원이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의원은 즉각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아버지를 거론하며 사고를 무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장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자 손에 맡겨진 차는 일종의 살인도구라고 한 과거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아들의 성매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장 의원이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데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장 의원이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는 점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후보자,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장 의원의 성인인 아들이 본인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장 의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의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청문회에서 타인을 비난한 그대로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 무마 시도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청문회장에서 집요하게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얘기하던 장 의원이 연상된다며 아들이 기소되면 장 의원도 사퇴하겠느냐며 질타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강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역, 호남과 경북, 제주도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강한 비가 확산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 제주도에 100mm 이상, 또 영동과 충청 지역, 호남과 경북 서부 지역에도 최고 6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중서부 일부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날씨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1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비 예보가 이어집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쳤다가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오겠고요. 중부 지역은 모레 오전부터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는 비 예보 없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서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부산에 강한 바람이 불던 지난 주말 지인의 결혼식에 가던 소방관들이 전복된 차량에 갇혀있던 모자를 구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소방관 3명이 부산 기장군 두명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된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소방관들은 사고 차량에 갇혀있던 A씨와 6살 B군 등 모자를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우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 모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심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 않았는데요.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산의 한 종합 테마파크, 100m가 넘는 천막이 두 건물에 걸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이 태풍 링링에 뜯겨나간 겁니다. 폐장기간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테마파크 측은 서둘러 복구에 착수했습니다. 뭘 덮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바디 슬라이드 종류 이런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에도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파트 지붕을 덮고 있던 방수제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뿌리째 뽑힌 나무 10그루가 쌓여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이렇게 보행로까지 덮쳐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경비원들은 휴일에도 단지 곳곳을 누비며 피해 수습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으로 다 되겠습니까? 이제 급한 거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고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과 움푹 파인 거실 바닥이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살면서 풍수해랄까 그런 것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처음 봤을 때 참담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언제 다 치우나 이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사람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링링으로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추석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맞춰 사과와 배 등 성수품 생산을 관리해왔고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과 출하 작업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배추와 무의 경우 작황이 좋은 데다 주산지인 강원 지역은 태풍 영향이 적어 추석 전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와 관련해 앞서 성희롱 논란 등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첨단 연성물질연구단은 지난 2015년 초 실험 장비를 관리할 기술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같은 연구단의 팀 리더인 B 교수로부터 이상한 부탁을 받습니다. C씨가 이미 내정됐으니 면접 점수를 다른 지원자보다 높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고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질문은 알아서 각자 준비를 하고 그냥 편하게 준비하되 배점에 있어서 이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점수를 올려줘라. C씨는 직무 면접에서 95점을 받아 1등을 했지만 필기 시험에서 과락하면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엔 연구단장이 연구단 기술직의 필기 시험 면제를 IBS 측에 요청합니다. 기술직은 필기 시험이 필요 없으니 실무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IBS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5월부터 연구단 기술직은 필기 시험을 없앴고 결국 C씨는 2017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합격한 2017년 채용 역시 응시자의 지인들로 면접위원회 구성된 사실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2017년과 18년 IBS의 정규직 합격자 23명 가운데 18명에서 이런 흠결이 발견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입니다. 면접을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정자가 있다라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B 교수는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당시 그 2단계 직무 면접에 참여했던 분 한 명이 교수님으로부터 이미 내정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저는 누군 모르겠는데요. IBS는 필기 시험을 없앤 것도 연구단별 특화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 무늬만 공개 채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보자는 애초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6월 중 글로벌 교역은 전월 대비 1.4% 감소해서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전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글로벌 교역량이 2달 연속 감소하거나 전기 대비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수요 위축에 공급 측 기저 효과가 더해지며 0%까지 하락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0%대 후반에 형성돼 있어서 일시적 요인이 소멸되는 올해 말 이후 반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국토부는 다음 달 시행을 예고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입주한 지 10년 된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가 지난 5월 거래가보다 3억 원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반면 재건축 호재로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인근 단지는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매수 문의가 좀 더 많아졌고요. 근데 매도자들은 그로 인해서 더 올라갈 걸로 알고 보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금액을 올려서 내놓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3%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준공 10년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밀어내기 공급을 하고 있고 청약 가점이 애매한 대기 청약자들도 청약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가을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어느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진 오리무중입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이익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며 상한제 시행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언제든지 작동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좀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은 1단계를 해놓고 실제로 적용 여부는 가서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별도의 판단을 하자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재건축 단지들은 대규모 집회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놓고 정확히 언제, 어느 지역부터 적용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체는 티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지도 상위 4개 사업자의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해본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에서 티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네비가 뒤를 이었고 네이버 지도와 원네비는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한국 시사 만화의 상징 고바우 영감의 김성환 화백이 노안으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고 김화백은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났으며 남다른 그림 솜씨로 17세에 데뷔해 네컷 시사 만화 고바우 영감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국민의 애환을 대변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출연 중인 작품과 예정돼 있던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습니다. 소속사 WK필름 NC어터는 공식 SNS를 통해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등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영남 알프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김일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 자락에서 열리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영화관마다 관객들로 메워지고 생소한 장르의 영화에 관객들의 반응은 특별합니다. 작년에 와서 산악영화제를 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평상시 보기 힘든 영화니까 좀 자연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또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막 영화는 피아노를 히말라야로 옮기는 대장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산과 사람, 자연을 담아낸 159편의 다양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 영화가 상영되던 이곳 움프시네마를 비롯해서 9곳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산악인이 참석한 개막식은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인기 가수의 공연과 연주회, 관객과 영화인이 만나는 토크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 도시 오스트리아의 영화와 친환경적인 건축물 사진 전시회도 관객들에겐 특별한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산악인과 관객,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숲을 거닐면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즐거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도 양치를 있어요. 잘하면 잇몸에 좋은 줄 알았어요. 양치만으로 완벽할까? 그래서 워터픽. 워터픽만의 맥동 수압은 칫솔이 닿지 않는 플라그와 세균까지 완벽하게. 양치 후엔 워터픽. 지금 당신은 아주 특별한 목장을 보고 계십니다. 승객들에게 드리는 정성을 토종달걀에게도 드리고 비행기에 쏟는 관심을 파프리카와 물, 방울토마토에게도 쏟죠. 왜요? 이렇게 해야 낮은 기압과 소음에서도 풍미와 식감이 살아있는 기내식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내식에 대한 특별함을 지켜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 글로비스의 화물선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옆으로 넘어져 한국인 선원 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쯤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로부터 1.6km 떨어진 해상에서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호가 왼쪽으로 80도가량 기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4명이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박은 2017년 건조된 전작 200m, 폭 35m의 승용차 운반용 화물선으로 사고 당시 완성차 4,000대를 싣고 있었습니다. 골든레이호는 화재와 선박 불안정 등으로 구조대원들이 선내 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찰스턴 지부장은 브리핑에서 연기와 불길 탓에 구조대원들이 선내 깊숙이 진입하는 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더 이상은 선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선체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서는 화재의 완전 진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선박이 계속 기울고 있는 만큼 화재 진화와 더불어 선박 고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조대원들을 선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6명의 임명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 여부를 언제 발표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청와대 내부 현안 점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등을 보고받고 외부 자문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지만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월요일인 오늘을 넘겨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나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장 씨의 지인 30대 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장 씨는 피의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당시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장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비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즉석 조리식품 등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4년간 소매업체 4,200곳에서 37개 가공식품의 판매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먹거나 간단히 물을 붓거나 데워서 먹는 즉석 섭취 조리식품의 매출이 연평균 25% 증가했습니다. 주로 도시락이나 김밥, 샌드위치, 분말 수프 등입니다. 포장김치 시장도 급성장했습니다. 김치는 연평균 20% 매출이 올랐고 다음은 떡과 액상커피, 액상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식재료 관련 품목의 소비는 줄었습니다. 설탕은 연평균 9.6% 감소했고 빙과 밀가루, 조제커피, 고추장 등도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가공식품은 계절과 시기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과 설이 포함된 일산분기에는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부침가루 등이 잘 팔렸습니다. 여름철에는 빙과류, 액상커피,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대학 수능시험과 성탄절이 있는 겨울철에는 초콜릿 소비가 증가하고 추운 날씨로 라면이나 호빵의 매출도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간편식은 지속해서 성장하지만 조리용 식재료는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의 현행 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 특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이번 달 말 개선책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F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다며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6월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이나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등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며 북한의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내 아니면 몇 주 안에 북한과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올여름 불볕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500명이라고 프랑스 보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프랑스 전체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망자 수가 예년보다 1,500명가량 늘었다면서 불볕더위에 따른 사망자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불볕더위에 따른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7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과일 재배지를 바꾼다는 건 이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요. 심지어 5월까지 서리가 내리는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이 사과 농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 곳곳에 사과 과수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사과가 연그러갑니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이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의 해발 고도는 500m가 넘습니다. 주로 배추나 무 등 고랭지 채소를 키우던 곳인데 지금은 사과 재배 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지가 대구와 경북에서 강원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강원도 사과 재배 면적은 1,092헥타르로 7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5월 중순까지도 서리가 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사고가 됐냐 다들 그렇게 걱정스러운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어른 주먹만한 배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생산되는 조생종으로 강원도에서는 올해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8월 달에 수확한다는 건 참 힘들거든요, 배가. 근데 8월 달에 이제 수확하게 돼서 또 맛도 그렇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로 경상도에서 나던 복숭아는 재배 한계선이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왔고 제주 한라봉은 이제 전북 김제에서도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과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5도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0.73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단기적으로 아열대 작물을 선발하고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오는 2030년에는 사과 주산지가 강원 산간 지역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뜨거워진 한반도가 과일 생산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지역 예선 첫 경기에 나섭니다.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밤 11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 농구대표팀이 국제연맹 월드컵에서 25년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농구대표팀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순위 결정전에서 라거나가 골밑을 책임지고 허운이 외곽에서 활약해서 코트디부아르에 80대 71로 이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이긴 건 지난 94년 캐나다 대회 때 이집트전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야구대표팀이 세계 선수권대회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3위 결정전에서 한 점 차로 끌려가던 9회 이주영이 역전 투런 홈런을 날려 호주를 6대5로 꺾었습니다. 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오늘은 가을 장마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가을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경기도, 또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차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영동과 충청 지역, 호남과 경북 서부 지역에도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수도권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집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쳤다가 모레 다시 비가 오겠고요. 중부 지역은 모레 오전부터 하늘이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석 연휴엔 비 소식 없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엔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화이텐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